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오늘이 3월 15일이니까 약 25일가량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여야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역구마다 대진표가 짜여지고 있고, 이에 따른 여론조사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 안심이 되다가도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불안하기도 하고,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투표일 한 달 전쯤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실제 총선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간극을 보였을까요? 이게 궁금해지는데, 지난 역대 총선 결과와 그 당시 한 달 전 여론조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총선 목표치 또는 예상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에서 140석, 비례에서 13석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민주당 한병도 총선 전략본부장이 오늘 이런 예상치를 내놓으면서 수도권은 정당 지지도가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박빙 열세에서 박빙 또는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고 했고, 인천 경기는 다수 지역에서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은 박빙, 세종은 우세 이렇게 봤고요. TK는 당연히 열세, 반면 PK는 열세 지역이지만 인물 우위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호남에서는 압도적 우세, 강원은 전체 판세가 쉽지 않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는 3개 지역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역구에서 130석에서 140석을 예상했고, 비례 의석과 관련해서는 13석 플러스 알파로 내다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대로 봤을 때 과반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꿈도 야무지다. 이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둬 대선, 지방선거에 이은 총선 승리로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고, 그래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여론조사밖에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속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 안심이 되다가도, 정말 안심이 되다가도,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오면 불안한 마음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울 등 수도권 그리고 PK 지역의 낙동강 벨트 등에서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역대 총선에서 한 달 전쯤 발표되는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투표일 한 달 전쯤 공표된 여론조사가 투표일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게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이걸 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2년 19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한 달 전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아마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차에 치른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갤럽이 19대 총선 한 달 전인 2012년 3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 29%, 민주통합당 27%, 통합진보당 5%, 자유선진당 2%, 무당층 무응답 3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높은 정권 교체론을 근거로 승리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천 파동이 있었는데요. 당시 한명숙 지도부는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 후보를 서울 노원갑에 공천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 말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고 아예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색깔마저 바꿨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선거에 주요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치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새누리당을 꺾었습니다.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었는데요. 한국갤럽이 20대 총선 한 달 전인 2016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새누리당 39%, 민주당 23%, 국민의당 8%, 정의당 4%, 무당층 무응답 28%로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인 선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비박계에 대한 공천 학살과 진박감별 공천 논란에 휩쓸린 게 주요 패배 원인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김무성의 옥새 들고 나르샤였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주류로 분류됐던 이해찬 정청래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이런 것이 유권자들에게 혁신이라고 비춰진 게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올리기도 싫은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치러진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은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과 의석을 합쳐서 10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당시 한국갤럽이 21대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39%, 미래통합당 22%, 정의당 6%, 무당층 28%였는데 20%의 저조한 정당 지지율이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진 그런 선거였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대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두고 부정선거 의혹 등의 논란이 일었지만 이구동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역시 관건선거,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파급 효과를 꼽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렇다면 총선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떠할까요? 지난 8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조국혁신당 6%, 무당층 1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은 37%였고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오른 32%였는데요.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총선 한 달 전 여론조사가 승리를 담보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이고 정말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격적인 선거 기간은 3월 28일부터 13일간입니다. 총선 투표는 4월 10일 진행이 되지만 이에 앞서 4월 2일부터 5일까지 선상 투표가 진행되고요.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전부 다 쏟아내는 그런 후회 없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